별표 65세 아내와 70세 남편의 첫 동거. 그날 밤의 비밀 별표.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던 2024년 10월, 65세의 박미영은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미영은 6개월 전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70세의 최준호와 결혼을 했다. 준호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낸 호랍이었다. 둘 다 각자의 아픔을 간직한 채 황혼의 나이에 만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준호는 젊은 시절 국정원에서 일했던 전직 요원이었다. 그의 과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심지어 첫 번째 아내조차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미영 역시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30년간 외교부에서 암호해독 전문가로 일했던 숨겨진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국가기밀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다. 첫 동거를 시작하는 그날 밤, 준호는 미영에게 말했다. 여보, 나에게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미영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죠? 그날 밤 11시경.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준호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여다본 그녀는 깜짝 놀랐다. 준호가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그녀가 30년 전 외교부에서 다뤘던 것과 똑같은 형식의 암호였다. 이상하네.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준호가 뒤를 돌아봤다. 미영 씨, 못 주무세요? 네. 물 좀 마시러 나왔다가. 미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준호는 컴퓨터 화면을 재빨리 껐다. 일찍 주무세요. 내일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 씨, 어젯밤에 본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국정원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젯밤에 하시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보낸 암호문인데 아무도 해독하지 못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준호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외교부에서 30년간 암호해독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관련 암호해독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혹시... 네, 어젯밤에 보신 암호, 저도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5세와 70세의 부부는 그들의 특별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평범한 노부부처럼 장을 보고 산책을 하고 드라마를 보며 지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암호 해독에 몰두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다. 첫 번째 암호를 해독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된 스파이들의 명단과 그들의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명단에 30년 전 미영이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해요. 미영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30년 전에 이미 체포되었거나 북으로 도주한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다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죠? 준호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30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미영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왔고,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30년 전, 그들은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요, 미영이 흥분하며 말했다. 1994년 10월, 인천항에서 발생한 스파이 사건 기억하세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북한 스파이 3명이 난파되었다가 체포된. 맞아요. 저는 그때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문을 해독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 도주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전부터 그들은 운명의 실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도주한 스파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준호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했다. 김 과장, 나야. 30년 전 인천항 사건 기억해? 그 도주한 놈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선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며칠 전부터 그 놈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교묘해서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완벽한 파트너가 있어. 준호는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이제 스릴 넘치는 모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미영과 준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활기차게 움직였다. 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고, 준호는 옛 인맥들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의 침실은 어느새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여보, 찾았어요. 미영이 소리쳤다. 그 스파이의 가명은 박철수. 현재 강남구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대단해요, 여보. 30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여전하네요. 하지만 그들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박철수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는 30년간 남한에 정착해 살면서 거대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정부 고위층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미영과 준호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영과 준호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준호 선배,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박미영 선생님도. 박철수. 준호가 이를 갈며 말했다. 30년 만이군. 박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분이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김미영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다. 무슨 목적으로 여기 온 거죠? 목적이라?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북한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남한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북한에서 저를 다시 소환하려고 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분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미영이 신중하게 물었다.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건가요? 북한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려고 합니다. 남한의 국방 기밀을 빼내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그날 밤, 미영과 준호는 박철수의 말을 두고 긴 토론을 벌였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미영이 물었다. 30년간 스파이로 살아온 사람의 말을. 준호도 확신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느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북한에서 그를 이용해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박철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에서는 황혼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난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고령의 남한 거주자들을 이용해 의심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거죠. 미영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분의 과거 경력을 고려하면 매우 가치 있는 타겟이죠.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그놈들이 감히. 진정하세요. 여보, 미영이 준호를 진정시켰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노인들처럼 행동하면서 밤에는 북한의 새로운 음모를 막기 위해 활동했다. 미영과 준호의 집은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고 그들의 로맨스는 더욱 깊어졌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한 달 후,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북한에서 파견된 새로운 요원들이 서울 곳곳에 잠입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위장하고 있었고 각각 다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작전이에요.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누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스파이로 의심하겠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황혼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황혼의 나이에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위험이 다가왔다. 북한 측에서도 박철수의 배신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미영과 준호의 집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감시당하고 있어요. 미영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박철수에게 연락해야겠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날 밤 박철수가 급하게 찾아왔다. 두 분, 위험해요. 북한에서 제거팀을 보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타겟이 되었어요.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왜 우리까지? 두 분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두 분에 대한 정보도 북한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30년 전 인천항 사건 때 북한은 두 분의 정체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두 분이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재빨리 불을 껐다. 모두 조용히 해요.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집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준호가 속삭였다. 미영이 중요한 자료들을 챙겼고 박철수는 비상용 가방을 들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다. 뒷골목에도 북한 요원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위당했어요. 박철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때 미영이 기지를 발휘했다. 저쪽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요. 제가 알고 있는 비상 탈출로가 있어요. 30년간의 경험이 이런 때 빛을 발했다. 세 사람은 화재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 미영이 말했다. 30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도망다녔죠.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요. 박철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을 위험에 빠뜨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미영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에 발을 담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스릴이 그리웠어요. 그들은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65세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여전히 기민했다. 젊은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준호의 옛 동료가 운영하는 작은 모텔이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모텔방에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미영이 말했다.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맞서 싸운다면? 황혼 작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네트워크를 모두 노출시키고 요원들을 체포하게 만드는 거죠. 준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명의 고령 요원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체계적으로 북한의 황혼 작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미영은 암호 해독과 정보 분석을, 준호는 현장 조사와 감시를, 박철수는 북한 내부 정보 제공을 담당했다. 한 주가 지나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황혼 작전에 참여한 북한 요원들이 단순히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남한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킬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미영이 해독한 암호문을 보며 말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력망 마비, 통신망 차단, 그리고 주요 교통시설 파괴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 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예정이에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작전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가진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보하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다. 70대 노인들이 북한의 테러 계획을 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게다가 박철수는 여전히 북한 스파이 신분이었다. 직접 막는 수밖에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의 작전을 저지해야 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 셋이서요? 상대는 최소 20명 이상의 훈련된 요원들인데요. 방법이 있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제가 그들 내부에 침투해서 작전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미영이 반대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분이 외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은 위험한 계획에 동의했다. 박철수는 북한 요원들에게 돌아가서 작전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내부에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미영과 준호는 외부에서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전 당일이 다가왔다. 박철수는 며칠 전부터 북한 요원들과 접촉하여 작전에 합류했다. 그들은 박철수의 복귀를 의심스러워했지만 그의 오랜 경험과 남한에서의 정보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일요일 오후 2시, 미영과 준호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미영은 통신 장비를 이용해 박철수와 연락을 유지했고 준호는 현장 근처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박철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작전이 앞당겨졌어요. 지금 당장 시작돼요. 미영이 놀라며 대답했다. 뭐라고요? 30분이나 빨라졌다고요? 네,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준호가 무전기를 통해 말했다. 정부기관에 긴급 연락했어요. 하지만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직접 막아야 해요. 미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박철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제가 들켰어요. 그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통신이 끊어졌다. 미영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그들만의 힘으로 테러를 막아야 했다. 준호가 전력 발전소로 향했고 미영은 통신 중개소로 갔다. 65세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젊은 요원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다. 전력 발전소에 도착한 준호는 이미 북한 요원들이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멈춰, 준호가 소리쳤다. 북한 요원들이 돌아봤다. 누구야? 국정원 최준호다. 손 들고 엎드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고 준호는 혼자였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젊은 시절의 격투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체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때 미영이 나타났다. 여보, 미영은 준호를 도와 북한 요원들과 맞섰다. 65세 할머니와 70세 할아버지가 북한 스파이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격투 끝에 그들은 북한 요원들을 제압했고 폭탄을 해체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박철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저는 괜찮아요. 그들을 속여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어요. 모든 작전이 실패했어요. 미영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0분 후 정부기관 요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미영과 준호가 제압한 북한 요원들을 체포했고 박철수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요원들도 모두 검거했다. 황혼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 사람은 다시 미영과 준호의 집에서 만났다. 정부에서는 박철수에게 새로운 신분을 제공했고 그는 이제 진정한 남한 국민이 되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낼 줄이야.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박철수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고마워요. 미영이 대답했다.
덕분에 지루한 노후가 아닌 스릴 넘치는 모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미영과 준호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정말 대단했죠? 미영이 말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65세와 70세의 북한 스파이들을 물리쳤으니까요.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준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더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미영이 준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이제 정말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까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모험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 후, 또 다른 암호문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미영이 암호를 해독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다.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보, 또 시작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의 두 번째 모험이 시작되는군요에 박철수도 합류했다. 이번에도 함께해요. 이렇게 해서 65세 아내와 70세 남편,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파트너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험과 모험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복잡했다. 중국과 북한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실크로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목표는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침투하여 내부 정보를 빼내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미영은 중국어와 컴퓨터에 능숙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준호는 현장 조사를, 박철수는 북한 쪽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세 사람의 팀워크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 더욱 완벽해졌다. 이번 작전의 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커요. 미영이 분석한 자료를 보며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소 50명의 요원을, 북한에서는 30명의 요원을 파견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 셋이서 80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이번에는 정부기관과 처음부터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보와 그들의 인력을 결합하면 가능할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요.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70대 노인들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사건의 성공 사례를 보고 나서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국정원의 김 과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식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30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되었네요. 미영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실크로드 작전을 막기 위한 대응 작전이 시작되었다. 미영은 국정원 사이버 수사팀과 함께 중국의 해킹 시도를 추적했고, 준호는 현장 요원들과 함께 침투한 스파이들을 색출했다. 박철수는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작전을 지원했다. 한 달간의 치열한 작전 끝에 그들은 실크로드 작전을 완전히 저지했다. 중국과 북한의 요원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추방되었고, 그들이 계획했던 경제 테러는 미수에 그쳤다. 이번에도 3명의 고령 요원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부에서는 세 사람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미영과 준호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고 박철수는 그들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65세와 70세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 헌신해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원장이 말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없었다면 이런 큰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박철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남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도 고마워요. 미영이 대답했다.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우리 정말 특별한 커플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다른 65세, 70세 부부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까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준호가 미영을 껴안으며 말했다. 맞아요. 평범한 사랑보다 훨씬 스릴 있고 의미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5세와 70세의 나이에 시작한 그들의 사랑은 위험과 모험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사랑과 모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의문의 암호문이었다. 미영이 해독해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숨겨둔 비밀 자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미영이 흥분하며 말했다.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범죄들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이것을 공개하면 일본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문서를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서 공개한다면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세 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국가 기밀이 아닌 역사의 진실을 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 일본 측에서도 비밀 요원들을 파견해 문서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미영과 준호, 박철수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문서의 위치를 추적했다. 암호 해독, 현장 조사, 정보 수집 등 그들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었다. 한 달간의 치열한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문서의 위치를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 문서는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건물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급하게 숨겨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요원들도 같은 장소를 찾아냈다. 지하에서 또 다른 격투가 벌어졌다. 이번에도 65세와 70세의 부부는 젊은 요원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체력의 부족을 보완했다. 결국 그들은 일본 요원들을 제압하고 귀중한 역사 문서를 확보했다. 그 문서에는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생체 실험 등 그동안 일본이 부인해왔던 모든 것들의 명확한 증거였다.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과거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국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약속했다. 세 사람의 노력으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우리가 해낸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국가 기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박철수도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이제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기분이에요. 세 번의 큰 사건을 해결한 후 미영과 준호는 마침내 평범한 노부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다. 함께 겪은 모험과 위험이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동거를 시작했던 그날 밤을 기억해요? 미영이 물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의 비밀이 이렇게 큰 모험으로 이어질 줄이야. 미영이 감회 깊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이야.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미영이 말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함께 겪은 모험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박철수도 가끔 그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남한에 정착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분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껴요. 우리도 고마워요. 미영이 대답했다.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미영과 준호는 이제 진짜 평범한 노부부처럼 살고 있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독서나 드라마 시청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특별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미영이 말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만큼 재미있게 살았다는 뜻이죠.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모험이 또 있을까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글쎄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모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미영이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5세와 70세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욱 성숙하고 깊어졌다.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험과 함께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고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미영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30년 전 외교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 한쪽 구석에 젊은 시절의 준호가 서 있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준호도 놀라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외교부 사진에 제가 있죠? 미영이 기억을 더듬었다. 아, 맞다. 그때 국정원에서 외교부에 파견 나온 요원이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30년 전에도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다. 운명의 실이 그때부터 이미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것일까? 정말 신기해요. 미영이 말했다. 30년 전부터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준호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것도 운명이었나 봐요. 그들은 그날 밤 늦도록 30년 전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30년 후에 만나 사랑하게 되고 함께 모험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미영을 껴안으며 말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65세 아내와 70세 남편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그들의 첫 동거 그날 밤의 비밀은 단순히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모험과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한 황혼 로맨스가 아니었다. 스릴과 모험, 위험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었다. 미영과 준호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모험의 동반자, 그리고 사랑의 동반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다. 어느 봄날, 미영과 준호는 공원을 산책하며 벚꽃을 감상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도서관이 저기 보이네요. 미영이 가리켰다. 준호가 그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그때 당신이 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를 기억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책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당신이 추천해준 책이 암호해독에 관한 책이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미영이 감회 깊게 말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로맨틱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은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5세와 70세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모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뭐로 할까요? 미영이 물었다. 준호가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65세 아내와 70세 남편의 첫 동거, 그날 밤의 비밀은 어떨까요? 완벽해요. 미영이 박수를 쳤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책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65세와 70세에 만나 사랑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첫 동거 그날 밤에 밝혀진 비밀에서 시작된 놀라운 모험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이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 미영과 준호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함께 잠자리에 들며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65세와 70세의 사랑이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뜨겁고 아름답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65세 아내와 70세 남편의 첫 동거, 그날 밤의 비밀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모험에도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